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5월 15일) 스승의 날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풍월 땅에서 펴낸 도서 음악과 이미지를 쓴 박천희 컬럼니스트 우리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바쁜 게 얼추 끝나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항상 뭔가 분주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롭군요. 네네, 한숨 돌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그 가장 좋아하는 또 혹은 기억나는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국어나 역사, 세계사 이런 과목을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또 떠오르고요. 예. 근데 또 제가 조숙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여고면 항상 남자 선생님들을 흠모하거나 사모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약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남자 선생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되게 선생님으로서 좋아하긴 했는데 가끔씩 보면 정말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네. 흠모를 한다든지 네, 마음 아리를 한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에도 그런가? 요즘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예. 영화에서만 보던 스토리인데 이렇게 또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으니 또 신기합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고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꼭 선생님께 연락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음악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게 되나요? 네, 오늘의 음악 이야기는 자연 속 음악이거든요. 네. 원래 제가 오르간에 대한 음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네. 네, 방향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요즘 5월이고 자연이나 실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나들이 하기도 최적의 날씨 같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 어머님들 세대를 보면은 나는 5월에 신부가 되고 싶어서 5월에 결혼했어. 이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구시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왜 5월이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맞는 음악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실까요? 네. 네, 귀스타프 카요고트의 예르강, 비 오는 날의 풍경입니다. 네. 예르강, 프랑스에 있는 강 아닙니까? 맞습니다. 초록이 싱그럽게 느껴지는 그림인데요. 강물에 비친 저 초록도 마치 습처럼 신비롭습니다. 네, 보통 이 그림을 그린 까요보트는 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거든요. 예. 그는 보통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보다는 더 사실적이고 정교한 이런 기법을 추구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도 다른 인상주의 화가들 같이 순간의 일상을 잘 묘사를 한다든지 혹은 빛이나 공기, 물의 느낌을 잘 포착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그림은 독특하게도 그의 이런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위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위쪽을 보시면요, 나무들은 상대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되게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근경을 보시면은 이 예르강과 길에 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 그려내는 동심원들을 굉장히 감각적인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즉 이 두 가지 그 면모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그림과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네, 일본 작곡가의 작품을 들어보실 건데요. 네. 토루 타케미츠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의 피아노 독주곡 레인트리 스케치 2번, 즉 비를 모으는 나무 스케치라는 곡인데요. 네, 이 토루 타케미츠라는 분이 1930년생이고요. 1996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이 작품이 1992년에 발표되었으니까 거의 그의 말년에 작곡된 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부제가 올리비에 메시앙을 기리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메시앙을 축도하는 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 곡이 시리즈입니다. 네, 그래서 1982년에 레인트리라는 곡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1985년에 레인트리 스케치 1번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이 곡은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루 타케미츠가 올리비에 메시앙의 제자인가요?
아니요, 제자는 아닌데 이거 굉장히 존경했던 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메시앙 작곡가를 네, 네. 일종의 오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비를 모으는 나무 스케치라니 음악 제목이 네. 아름답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하죠. 네, 예,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원래 이 제목은 이 나무는 이 비가 그친 후에도 가지 끝에서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즉 시간과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제가 관련해서 이 소설을 부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에 겐자부로라는 작가인데요. 예, 예, 그분의 소설 속 한 부분입니다. 네. 레인트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밤에 소나기가 내리면 다음 날은 한낮이 지날 때까지 그 우거진 잎사귀에서 물방울들을 떨어뜨려 주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비가 와도 금방 말라버리는데 이 나무는 잔뜩 우거진 손가락만한 잎사귀에 물방울을 저장해 두는 거죠. 정말 슬기로운 나무 아닌가요? 오에겐자브로의 슬기로운 레인트리 중. 그렇군요. 비가 온 그 다음 날에도 그렇죠. 네. 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네. 또 공기 중에 또 수분을 모으는 나무라고 하니까 그 발상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오에 겐자브로의 작품을 보면요, 네,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레인트리 이미지는요, 약간 침묵을 들을 수 있는 존재들, 아니면 혹은 잔향 속에서 진실을 탐지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이들, 약간 이런 깊은 철학적 뜻까지 같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오에 겐자브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워낙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제겐 조금 난해한 작가기도 해서 항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강민기님, 박찬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음악과 이미지 너무 좋아요. 시각과 청각의 공감각화가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와.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동이고요. 저는 우리 네, 청취자분들의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읽을 때마다 네. 정말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네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다 담아서 주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혹시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보거나 듣는 분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짠 게 아닙니다. 강민기님이 지금 바로 보내준 메시지인데 정말 박찬희 작가님 말씀대로 이 두 문장에 네, 우리가 원하는 바, 네, 네,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딱 짚어주었습니다. 네, 네. 와. 아, 자, 잠시 후에 듣게 될 음악 레인트리 스케치. 그러면 음악도 좀 어려울까요? 아니요, 크게 어렵게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워낙 평안하고 또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색채가 강한 곡이에요. 예. 또한 또 오늘 날씨랑도 정말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인트리 스케치는 비를 모았던 나무가 천천히 떨어뜨리는 빗방울 같고 마치 절제된 감정과 잔향처럼 번지는 음색 그리고 투명한 고요 속의 움직임에 귀를 찬찬히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로 타케미치의 레인트리 스케치, 비를 모으는 나무 스케치 2번을 피아니스트 후쿠마 코타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토로 타케미치의 레인트리 스케치, 비를 모으는 나무 스케치 2번을 피아니스트 후쿠마 코타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감정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감정이 격하거나 뭔가 속상하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저 그림을 한번 보고 이 음악을 들으면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상적이고 되게 사색적인 곡이라서 네, 많은 게 이렇게 상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이 몽환적인 느낌이 네, 맞아요. 치유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맞아요. 네, 예. 네. 제 몸에 좀 병이 있는지 뭔가 치유되는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아니 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정경의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에서는 오늘도 책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풍월당에서 펴낸 박찬희의 음악가 이미지 받고 싶은 분은 방송 소감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현님, 몽환적이면서도 약간 음산한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상하셨군요. 저는 비라기보단 마치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의 곡처럼 느껴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님의 메시지 이 부분을 영화 감독, 음악 감독분들이 들으시면 왠지 또 어떤 분위기에 탁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이게 밝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아주 깊고 아주 고요한 안개 속에 이렇게 쌓인 나무가 빗방울을 조금씩 이렇게 흘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 현님의 이 메시지에도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나무랑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네네. 어땠는지 좀 감상은 어땠는지 좀 물어보고 싶고 또 궁금한데 네. 예,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작가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랬었나요? 자, 이번에 들려주실 곡 어떤 음악입니까? 네, 이제는 1992년에서 1360년대로 무려 6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600년이요. 네네. 중세 시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세시대 음악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앙 바이앙이라는 프랑스 작곡가의 나는 여러 번 들었노라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 곡은 음악이 아니라 마치 자연 속에서 꾀꼬리나 뻐꾸기 같은 새소리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앙 바이앙이라는 작곡가에 대한 정보 600년 전 작곡가인데 자료가 좀 남아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네. 네, 14세기 후기에 주로 활동했던 분으로서요.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고작 한 대여섯 곡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들어볼 바양의 작품은 꾀꼬리 그리고 뻐꾸기 그리고 다양한 새소리의 노래를 연상케 하는 곡입니다. 사실 새소리만큼 인류에게 친숙한 그런 모티브는 없을 거예요. 아마 원시 시대부터 들어왔고 네. 인간이 가장 먼저 흉내냈던 멜로디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곡들은 중세 시기에도 특히 많이 작곡이 되었어요. 특히 이 곡 나는 여러 번 들었노라라고 불리는 이 곡은요. 그 아르스노바 시대라고 하죠. 새로운 예술이라고 불리는 14세기에 출현했던 양식인데요. 그 아르스노바 시대의 최고 히트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기를 증명하듯이 반복해서 필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고 히트곡이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마도 비유가 굉장히 참신하고 또 예. 당시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특이하게 여기서 꾀꼬리는 좋은 것을 의미해요. 약간 고귀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을 의미하고요. 네. 또 뻐꾸기는 이와는 약간 역개념으로서 시기심이나 거짓된 사랑이나 불화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여러 번 들었노라. 꾀꼬리의 달콤한 노래가 울리는 것을. 그러나 뻐꾸기는 함께 노래하려 하지 않고 시기심에 차 꾀꼬리의 노래에 맞서 부르기를 원한다. 뻐꾹 뻐꾹 뻐꾹. 그의 평생은 오직 이 소리뿐. 그는 자신의 노래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려 한다. 네, 이렇게 이 곡은 자연 속 꾀꼬리와 뻐꾸기의 노래 대결을 빌어서 조화 대 불화, 그리고 사랑의 진실함 대 허위,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과 조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해자라는 테마를 아주 풍자적으로 풀어낸 중세의 시적 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곡을 연주하려면 이 곡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되겠고 보니까 또 악기도 네네. 잘 다뤄야겠는데요. 네, 소개시켜드릴 단체는요, 블론델이라고 하는 영국의 중세 르네상스 전문 단체예요. 네. 옛 오보에라고 쇼미라고 부르거든요. 이 쇼미라는 악기도 다루고 백파이브 그리고 옛 리코더를 아주 다양하게 다루는 단체인데요. 이 유명한 중세 노래를 블론델이 리코더 중주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조왕 바이양의 나는 여러 번 들었노라. 블론델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조왕 바이양의 나는 여러 번 들었노라. 블론델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야, 600년 전의 중세 시대 곡을 악보가 보존이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25년에 5월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체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기적이죠. 네네. 저는 그 오늘 바이양을 좀 만나보려고 국내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어쩜 이렇게 이 각기 다른 이 표현을 이 리코더로 했는지 놀랍습니다. 원곡이 노래니까 선생님께서 나중에 한번 불러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꾀꼬리보다는 네. 뭐랄까 고릴라에 가까워서 이 곡은 소프라노 선생님들이 부르면 더 예쁠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제가 네. 로스니의 그 고양이 네네. 곡이 있거든요. 네. 그 곡을 이제 메조 소프라노 선생님이랑 저랑 했는데 네. 제가 하니까 고양이가 아니라 약간 호랭이 같더라고요. 야옹.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작품을 그림과 함께 소개해 주실지 바로 또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새소리 음악을 들어볼 건데요. 네. 일단 먼저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 네. 에드워드 포인터의 레즈비아와 그녀의 새라는 작품인데요. 예. 네, 이 그림은 원래 고대 로마 시인의 카툴루스라는 유명한 연작시 중에서 하나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원래 이 카툴루스의 연인으로 알려진 레즈비아와 그녀가 사랑했던 그 새에 관련된 시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보라색 옷을 입고 보라색 꽃으로 만든 화환을 쓴 여인과 마치 새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참 아름답죠. 또 이런 음악과 어울리는 이런 그림과 어울리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핸델의 리날도 중 한 부분인 노래하는 작은 새들이여입니다. 아까 중세 바이향의 곡이 새들의 대화였다면은 이 곡은 새와 사람의 대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 전경도 함께 연상되는 곡이기도 해요. 와, 새와 사람의 대화. 네. 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들과 대화하시는 분들. 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런 분들이 예. 계시죠. 네. 저는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미 또 핸델이 작곡을 했군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핸델의 리날도 언제 초연됐죠? 네, 1711년 런던 헤이마켓의 퀸즈 극장이란 곳에서 초연됐거든요. 네, 대략적인 줄거리는 기사 리날도가 있고요. 그의 연인인 알미레나가 있고 그리고 마법사 아르미다 등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 곡은 그중에서 이 알미레나 여주인공이 부르는 곡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알미레나는 지금 적에게 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갇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이 자신을 이 감싸고 있는 정원 속의 새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슬픔과 그리고 희망을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원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알미리나의 노래 선율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우아하면서요. 이 리코더와의 모방하고 응답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모방과 응답. 네. 자, 이 작품은 누가 연주를 합니까? 네, 메조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부를 건데요. 예. 네,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의 메조 소프라노 가수죠. 네, 그리고 이 작은 새를 묘사하기 위해서 소프라니노 리코더, 즉 리코더 중에서 가장 작은 리코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정말 크기가 놀라울 정도로 작습니다. 거의 여기에 있는 이 펜보다 조금 큰 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도나토와 이 리코더 연주자 안나 푸세크가 서로 정말 대화를 주고받듯이 서로가 서로를 모방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음악사에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우리 박찬희 칼럼니스트가 음악사에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극찬을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순간 우리 만나볼까요? 핸델 오페라 리날도 중 노래하는 작은 새들이여. 메저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 안나 푸세크의 소프라니노 리코더, 막심 에멜라니체크가 지휘하는 일 포모도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핸델 오페라 리날도 중 노래하는 작은 새들이여. 메저 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의 노래와 안나 푸세크의 소프라니노 리코더, 막심 에멜라니체크가 지휘하는 일 포모도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고은정님, 이미지가 그려지는 음악 너무 좋네요. 보내주셨네요. 오진숙님, 정클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색다른 음악과 이미지를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란님, 오랜만에 오해 겐자부르의 책을 찾아보게 되었네요. 음악 들으며 모처럼 나무와 함께합니다. 이진봉님, 10시에 출근하자마자 1시간 동안 내내 들 볶였더니 마치 오후 5시 같이 지쳐버렸어요. 정경님의 웃음소리가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센스가 넘치시고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교감도 되고, 네, 예. 정말 같이 옆에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게 정말 놀라워요. 이제는 그냥 친구가 돼서 오전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네. 그 육아하면서 힘든 이야기도 하시고 좋았던 얘기 또 이렇게 자주 집에서 웃어주세요. 정경님의 웃음소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이진봉님을 들들 볶은 제가 보기에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집 앞에 동이꽃을 심어놨는데 네네. 누가 그걸 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공지를 드렸어요. 네. 동이꽃을 파가신 분 괜찮습니다. 다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하니까 네. 온갖 이제 화분을 파갔던 사연들이 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자, 동작꽃. 죄송해요. 동이꽃이 아니라 동작꽃이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 사례가 많나 봐요. 저도 깜짝 아, 놀랐어요. 네네.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과 관련된 음악입니까? 네, 일단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악보집 표지입니다. 이 곡은요, 1696년에 나온 악보집이고요. 네, 네, 표지 그림을 보니까 이 가운데에 클라비코드라는 옛 건반 악기가 있고요. 네, 주변을 다양한 과일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곡집의 제목은 바로 신선한 건반 악기의 과일이라는 곡집인데요. 사실 여기서 과일은 결실 혹은 결과물이라는 중의적인 뜻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악보집을 출판한 분은 요한 쿠나우라는 분인데요. 네. 바흐의 전임자였습니다. 즉 바흐 직전에 라이프치 토마스 칸토르였고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6개 국어를 하셨다고 해요. 오,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를 하셨고 예, 당대 지식인들은 라틴어 하는 건 기본이었으니까 라틴어도 하셨고요. 특이하게 성경 언어였던 히브리어랑 히라버도 하셨어요. 네. 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나중에 6개의 성서 소나타라는 건반악기 모음집을 따로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야,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네. 굉장히 학구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미라든지 굉장히 섬세한 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후임자인 바흐의 견고함과 단단함과는 또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작곡가거든요. 네. 또 우리 작가님 또 신앙을 또 요즘에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부끄럽게. 네, 일단은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네. 더 또 이렇게 네네. 가깝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한 쿠나우는 라이프치히에서 칸토로는 얼마나 일한 겁니까? 20년이 넘게 일했어요. 네. 그래, 와, 네. 그래서 그의 성악곡, 특히 종교곡들을 들어보면요. 네. 당대 독일 성악곡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천을 해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의 곡부터 아니면 당대 첨단 이탈리아 모테트를 듣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곡들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독일 종교음악의 그 변화랄까, 이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집에서는요, 이 아까 다양한 과일들을 표현하듯이 네. 7개 주성을 장단조를 서로 섞어가지고 배치를 해놨고요. 예. 그리고 곡 내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조바뀜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 연주자께서 최근에 이 곡을 치셨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오묘한 조바뀜들이 정말 마치 과일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우리가 한 과일을 먹어도 달기만 하진 않잖아요. 신맛도 있고 새콤한 맛도 있고 약간 떫은 맛도 있고 약간 과일의 향미 같은 것도 느껴지고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이 곡에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미묘한 조바뀜. 네네. 저는 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작곡을 했는지. 아무래도 그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 네네. 얼른 음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곡 안에서 계속 음악적 분위기가 조바뀜으로 달라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원래 이 곡을 전체를 들려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네,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1번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무브먼트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한 쿠나우의 신선한 건반악기 과일 1번 G단조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하프시코디스트 페르난도 데 루카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한 쿠나우의 신선한 건반악기 과일 1번 G단조 1악장 안단테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를 하프시코디스트 페르난도 데 루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황제님 건반악기와 과일.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들은 악보책에 사과를 10개 그려주신 걸까요? 기억납니다. 진짜요? 바이에 배울 때 네네. 맞아요. 음표에 사과가 있었어요. 아, 저도 기억이 나요. 예, 네네. 그렇죠. 네. 체르니에는 없었고 바이엘에 있었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기억이 나요. 네. 와, 황제님 네. 천재 아닙니까? 와, 네.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신선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은 그래도 손가락만 희한하게 나시는 편인데 옛날에는 애기였을 때 손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2개를 치면은 너는 과일 2개 먹고 싶냐고. 이야, 우리 피아노 그때 반다이 피아노 학원 다녔거든요, 제가. 네네. 예, 오늘 제가 오면서 스승의 날 또 연락을 드렸는데 아, 김종희 원장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죠. 저 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손이 크다는 건 굉장히 피아니스트로서도 되게 좋은 덕목 아닌가요? 그렇죠. 손이 네네. 크면 네. 손이 이게 옥타브 이상이 특히 네. 리스트나 뭐 우리 뭐 라마이노프나 한 네네. 번 옥타브에서 소리나 라까지 다 쓰니까 네네네. 옥타브 넘어서. 네. 근데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피아노를 치셔도 정말 잘하셨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안 네. 치길 다행이죠. 무슨 6843님 싱그러운 5월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나무와 새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없어서 이 시간 매번 기다리며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요. 오후 수업 들어갈 때 학생들을 만나는 마음, 그 감사한 마음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박찬희 선생님 그리고 정경 선생님 5월 늘 환하시길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싱그러운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 그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그림입니까? 네. 이 그림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베르트 모리조라고 여성 화가분이 그린 작품입니다. 일단 보트 위에 앉아 계신 두 인물이 보이는데요. 네. 이분들이 모리조의 딸 쥘리와 가정부 파스칼로 추정된다고 해요. 밝고 자유로운 붓질과 그 수면에 그 반사된 그런 효과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또 이 그림과 꼭 맞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바로 클로드 드뷔시의 물에 비치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곡은 1905년 이마주, 보통 우리말로는 영상이라고들 하죠. 네. 제 1집의 첫 곡으로 물의 반사와 일렁임 그리고 움직임을 굉장히 섬세하고 유동적인 음영으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뷔시는 전통적인 화성 구조를 아예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행화음도 쓰고 선율도 중첩시키고 부드러운 리듬 변화를 통해서 빛과 물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곡이 고정된 선율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색채의 흐름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뷔시는 이 곡에서 피아노라는 악기를 일종의 음향적 캔버스처럼 다룬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정말 이 음악을 듣고 있다 보면요, 정말 캠퍼스에 이런 붓질이 이렇게 펼쳐지고 터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동기들을 잘 써서 이들의 미묘한 변주라든지 연속된 화성들을 마치 단순한 물의 묘사를 넘어서 정말 인간의 기억이나 지각이 이렇게 교차하는 순간을 마치 눈으로 보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 네. 저는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음악을 어디서 내가 들었다라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인데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이 박찬희 작가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신 베르트 모리조의 이 여성화가의 두 인물 그리고 이 오늘 드뷔시의 탁 이 영상을 보면 그것이 딱 기억이 돼가지고 네네. 나중에 이 그림만 보면 이 음악이 귀로 들리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정말 사진처럼 약간 각인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시각과 청각이 같이 오감 중에 두 가지 감각이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각인 전문가 박찬희 안고 계십니다. 자, 드뷔시의 영상 1집 중 물에 비치는 그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드뷔시 영상 1집 중 물에 비치는 그림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치시는 연주자분들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시더라고요. 그쵸. 네네.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수면에 비친 빛을 연상시키는 분이 있다면은 또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심연을 연상시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또 좋은 작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좀 독특하게도 파도, 특히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순간을 묘사한 작품을 들어볼 겁니다. 예. 네, 바로 18세기 프랑스 음악가 장 조제프 드 몽동빌이라는 작곡가인데요. 그의 그랑 모테트, 이 그랑 모테트는 굉장히 편성이나 합창이 큰 모테트를 이룹니다. 네. 예. 네, 그의 작품 중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인데요. 여기서 성경 속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관현악과 합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라 갈라지는 바다를 표현한 곡이고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곡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의 탈출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시편의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네. 바다가 갈라지는 부분을 마레라는 그 단어를 마 하면서 합창과 관현악이
정말 잘 아주 되게 효과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 곡을 들으시면은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병거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네. 곡을 들으면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고 이집트인들의 병거가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습 눈앞에서 여러분 생생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 오늘 아쉬워서 어떡하죠? 우리 박찬희 컬러니스트 우리 선생님과 5주 동안 함께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네. 선생님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아쉬워서 어떡하죠? 정말 기다리셨습니까? 정말 기다렸습니다. 저도 정말 아쉬운 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아. 네. 많은 것을. 네. 그래서 참 아쉽고요. 음악은 요즘 오디오 기기가 발달하면서 음악을 혼자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음악은 공연장이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서 같이 듣던 것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스튜디오에 선생님이랑 저랑만 있지만은 정말 애청자 선생님들이랑 다 그물망처럼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음악을 듣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네.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 저희 방송 정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네네. 이 자리에 모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정교의 클래식 애청자들에게 또 귀한 책도 이렇게 주신 박찬희 컬러니 선생님의 또 앞날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박찬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장 조제프 드 몽빌빌의 이스라엘 이집트에 나올 때는 끝곡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노래 들을까요? 장 조제프 드 몽봉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 가에탕 자리 지휘와 마르그리트 루이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